그동안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나바다 운동이나 중고 물품 거래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는 이에 동감하여 생활용품을 줄이고 아껴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집에 사시는 시어머니는 정말 철저한 짠순이입니다. 어릴 적 읽은 동화 속 할아버지처럼 강박적인 절약 정신이 몸속 깊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상에 반찬이 남는 걸 보기도 싫어하고 식사할 때 남긴 음식에 대해선 가슴 아픈 정도로 낭비를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에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이 저에게는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같이 살아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영화 한 편을 보지 않고 분하지 앉아 본 거 있지요. 그 경우까지도. 사도 먼 짧아서도 그러한 귀괴한. 즐기고 이곳에 그런 거에 익숙해지는 것이 참 어려웠었는데도. 그러나 진짜로 시간은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고 하죠. 꾸준하게 그 모습을 보게 되니 언제부터인가야 무시하고 적응하게 됐어요. 그게 있어서 나도 이런 곳에서 얘기나 나눌 수 있게 됐겠지요. 정말 재미있거나 참신한 이야기나 해도 반나절이 훌쩍 가버릴 터인데. 밤엔 집에 불도 한 번 안 켜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 전부터 그 부분을 고치고 개선한 것 같대요. 과거에는 밤만 되면 정말 촛불만 켜놓고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사회에서 그런 행동이 정당한 소리일까요? 그렇게 하다 별일이 생길 뻔해서 시아버지가 짜증을 내며 그만해달라고 하니 고쳤대요. 그 이후로는 촛불은 안 켜고 거실 불 하나만 켜놓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화장실에 갈 때도 불을 안 켜고 문 열어놓으면 잘 보인? 이런 멋진 자리를 차리고 우리의 자식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알 수 없어 기뻤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준 시어머니를 보면서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전부터 대접을 해주시고 결혼회자를 잡자마자 호의적인 선물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부모님의 도움으로 많은 것을 받게 될 것 같아 더욱 기쁩니다. 또한 신혼집을 구할 때 도와주시고 큰 돈으로 선물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부모님의 섬세한 배려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평생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엄마가 돈을 쓰는 게 생소한 행동이라 남편은 놀랐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에 시어머니의 본성을 보고 남편한테 이상한 것 같다고 얘기했고 남편은 그냥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절약하지 않았다면 결혼 전 결정도 다르게 내렸을지도 몰라요. 엄마가 돈을 쓰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같이 살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시댁에 가면 사소한 일로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그래서 날마다 힘들었죠. 시댁에 가면 콘센트 뽑아라, 환풍기 켜라 등등 부탁을 받고 스트레스 받았어요. 어질어질했어요. 환풍기를 잠깐 틀어놓으면 더 편하고 괜찮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잠깐이라도 켜놓고 지내세요. 바닥에도 물 한 방울 안 남게 밀어주시고 화장실 문을 열어놓으면 습기도 금방 날아갈 텐데요. 그러면서 화장실 구석에서 밀대를 들고 나와서 바닥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각자의 생활 습관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화장실 불을 켜고 청소하기로 했어요. 화장실 불은 왜 켤 필요가 있나요? 그냥 바닥만 밀면 되는데 습기를 빼야 하니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하면 잘 보인다고요. 전기세 때문에 불을 한 번 켰다 껐다 하는데 돈 아끼고 모아야지. 불을 켜면서 어두워서 바닥을 어떻게 밀어요? 그러면서도 화장실 불을 켤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불 켜고 해도 되는데 한 번도 불을 켜고 청소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다고 하면 되는데 남사스럽게 너무 감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손전등을 가지고 바닥을 닦았어요. 정말 전기세가 적게 나온 집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참견이 심해져서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부모님 살림일을 맡기는 것까지 참견하시는 게 꽤 힘든 일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갑자기 세금이 얼마냐고 물었어. 이번에 너희 집 전기세, 수도세가 얼마나 나왔어? 지난번에 너 쉬는 거 보니까 아주 물이 펑펑 쓰더라고.
샤워할 때 수도 잠깐 끊었다 켰다 하면서 씻는 거. 아무튼 애들이 물이 아깝다는 줄 몰라서 펑펑 쓴대. 너희가 엄청나게 관리비를 많이 내던데 그냥 다른 집들이랑 비슷하게 나왔어. 어머니한테는 너희가 펑펑 쓰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집들이랑 비교하면 비슷해. 요즘 사람들은 아깝다는 걸 모르니까 집에서 불을 끄지 않아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거야? TV 볼 때도 시간을 정해놓고 봐야 해. 우리 아들한테서 제일 열받던 게 뭐냐면 집에서 불을 잘 끄고 절약하는데 컴퓨터를 켜놓고 지난날 밤에 사무실에서 일을 하러 오면 전기세가 엄청 나와. 회사에서 다 끝내고 집에 와서 야근하거나 회사 전기를 쓰면 공짜니까 집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컴퓨터가 많이 전기를 먹어. 시어머니는 아버지가 회사에서 퇴근 후 야근을 하고 집에서 일을 하는 걸 좋아해. 전기세가 아깝다고 싫어했어. 솔직히 누가 집에서 일을 하고 싶어? 집에 오면서 일을 드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어. 어서 오셔서 할 생각이냐고. 그런 본질은 전혀 생각도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제일 돈이 아까운 짓인 걸 알지. 남은 음식을 왜 버린다는 말이야. 그것도 돈을 주고 반찬을 꺼낸 걸 다 먹으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일도 없고 돈이 나가는 일도 없으니 얼마나 좋겠냐. 먹다 보면 배가 부르면 남수도 있어. 저희도 나름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잘하고 있으면 내가 잔소리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을 때도 보니까 제가 남겨놓은 걸 바깥에 있는 일들은 좋지만 그래서 그런지 집안 살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보여. 나중에 시간을 내서 내게 살림을 배우러 와라. 확실히 잘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줘야 할 것 같아. 그런 무서운 말도 없이 시어머니한테 살림을 배웠다가 큰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 그런 부분이 저뿐만이 아니라 시아버지와 남편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시아버지와 같이 살다 보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서 적응하고 어느 정도 무시하면서 살던 것 같아 보였지만 남편은 저와 결혼한 후 완전히 바뀌었어요. 항상 어두운 집에서 살다가 새 집을 구해서 저와 함께 살면서 불을 자유롭게 켜니 눈이 밝아지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은 눈이 매우 안 좋아서 엄청 두꺼운 안경을 썼어요. 시력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나빴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누가 집에서 일을 하고 싶어? 집에 오면서 일을 드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 아이에게 전부가 자연스럽게 어두운 생활 습관으로 인해 일어난 병인 것 같아요. 안경을 언젠가는 버리고 싶은 꿈을 꾸었습니다. 집안에서 계속 어둡게만 지내다 보니까 시력이 점점 떨어졌어요. 우리 엄마는 전기세를 아끼는 게 내 안경값을 맞추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그 말을 듣고는 정말 시어머니가 멋진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의 눈이 안 좋아져도 사람은 적응한다며 집안에 불을 꺼놓고 살았어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이제 신혼집이 있고 둘이서 생활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쓰고 절약하면서 살자고 했어요. 사실 이렇게 함께 절약하는 게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와 남편은 둘 다 맞벌이로 일하고 있었는데 저는 조금 더 나이가 많아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좋은 회사에서 일했어요. 제 월급은 남편보다 좀 더 많았고 시어머니는 이 부분에서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일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의외였고 보통 며느리가 돈을 많이 벌면 시어머니가 적게 향해 기분 좋아지지 말라거나 돈을 알다 쓰지 말라는데 시어머니는 월급날에 제게 돈을 꼭 아끼라고 연락을 한 달을 정말 재빨리 왜냐면 제가 버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저축도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셨어요. 월급날이 되니까 돈을 쓸 생각 말고 악골 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겠죠. 다 저축을 해두면 언젠가는 쓸모가 있는 일이 생기는 법이라네요. 지금 당장 행복을 쫓아 돈을 펑펑 쓴다면 늙어서 고생할지도 모른다고. 제가 하는 말이 전부 아니에요? 생각해보고 받아들여. 네, 어머님. 그냥 소다. 그래도 지금 저는 저축을 잘 하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소소한 잔소리 정도로 들어봐야겠어요. 어머님, 그러던 중에 사고를 크게 치게 되어서 제가 그 일로 완전히 변해버리게 되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된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말았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정말 그때에 제가 말을 듭사야 했는데 아마 그날 정신이 나갔나 봐요.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람을 치고 그 일로 상황이 더욱 어렵게 되었어요. 운이 좋게 경미한 사고로 끝났지만 음주운전은 큰 죄예요. 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 어마어마한 합의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알아요. 저에게 욕을 뱉게 될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미억 번만큼 욕을 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부터 합의금을 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완전히 개취급해 주셨어요. 우리가 시작했어요. 욕을 먹어도 싸고 그런 대우를 받아도 할 말이 없긴 하지만 너무나도 경멸하시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요즘 뉴스에도 음주운전으로 난리통이에요. 나는 저런 짓을 할 줄 생각도 못했어요. 돈만 잘 벌면 뭐해? 사람이 덜 된다. 정말 어디 가서 쪽발이를 먹고 얼마나 하는지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죄송해요. 승진도 하고 월급도 더 많이 받게 되어서 같이 기쁨을 나누려고 회식 후 만나서 오다가 그런 사고가 날 줄은 알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로 없을 거예요.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만약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안 될 거예요. 이런 소리를 쉽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생겨도 당연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생겨도 당연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결혼을 한 지 시간이 흘렀고 제가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제가 임신을 했어요. 제가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니 대화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풀리신 것 같아요. 시댁에 가는 상황조차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자주 인사를 드리러 노력했고 시어머니도 제 노력을 알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초음파 사진을 들고도 시큰둥하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않아 했지만 자주 방문하고 대화를 나누니 성별이 무엇이고 몇 개월이지, 출산일은 언제인지 등 하나하나 궁금해했어요.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버티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출산이 임박하게 되자 유아용품 구입을 시작했어요. 요즘은 인터넷 검색만 해도 출산 준비물과 신생아 용품이 무엇인지 자세히 나와요. 제가 육아 휴직을 내지 않고 일을 하고 있어서 틈틈이 살 시간이 없었죠. 회사 업무 때문에 주말에도 시간을 내기 어려웠지만 이번 주말에는 시간이 되어서 출산용품을 구매하러 가기로 했어요. 남편과 함께 마지막 준비를 위해 쇼핑을 시작할 거예요. 요즘은 신생아 용품들이 많아서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기저귀 하나면 충분했지만 이제는 유모차, 카시트 등 큰 용품들도 필요하다고 해요. 박람회처럼 같은 것을 경험해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유모차와 카시트를 사면 아기가 얼마나 이동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를 사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 그래. 결혼하기 전에 제게 여러 선물을 해주신 어머님이 계셨는데 어머니가 사주실 것으로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출산하는 며느리에게 그 정도 선물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알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한두 푼 하는 물건이 아니니까 기대가 생겼어요. 한 번에 사려고 했는데 헛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3일 정도가 지날 때 주말 전에 시어머니가 늦은 저녁에 집 앞에 오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아이고, 너무 무거워서 죽을 뻔했어요. 지금 너희 집 앞에 있으니까 얼른 문을 열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문을 열었더니 아주 놀랄만한 짐을 가지고 오셨어요. 문을 열자마자 낑낑거리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셨죠. 이게 뭐냐고 생각했는데 재활용센터에서 받은 것 같은 휴대용 유모차와 카시트를 들고 오셨어요. 이게 크기도 적당하고 차에도 달 수 있고 씻어서 사용할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 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간편하죠. 비싼 것을 사지 말고 이것을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린이용으로 7 또는 8살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하하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죠? 어깨를 딱히 펴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근데 이 정도로 더럽고 더러운 거야?
얼룩덜룩하고 흙먼지도 묻어 있어서 정말 더럽고 진짜로 더러운데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날선 말이 나가게 됐어요. 아니야, 어머님. 쓰레기 같은 물건은 뭐야? 이거 우리 아이스란 걸 가져다 준 건 맞지? 누가 버린 물건인 것 같아. 무슨 일정한 걸 보고 왜 쓰레기라고 그래? 너 정말 배가 불렀구나. 내가 쓸만한 물건 중고로 가져왔으니까 새로 살 생각하지 말라고. 어차피 애들은 금방 크니까 지금 신생아용품을 사야 해 얼마 못 쓰고 버리게 될 텐데 이 물건을 쓰면 딱이야. 육아를 해보신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휴대용 유모차는 신생아가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카시트도 주니어용으로 가져와야 하는 걸 그리고 더럽더라 상상을 초월했어. 10달 동안 품고 낳는 아이에게 태우고 싶은 물건이 아니었고 제 기분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자 시어머니가 빨리 그것을 들여놓으라고 재촉해. 왜 그렇게 멍청하게 있어? 유모차 보니까 100만 원 넘어가더라. 그걸 왜 돈 주고 사? 이 정도로 정상적인 물건을 구할 수 있는데 100만 원을 아꼈어. 고마워,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이가 바깥으로 나갈 때 처음으로 타고 나갈 유모차, 중고라도 중고 내거든. 저는 말하기를 거절했어요. 이런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정말이에요. 재활용센터에서 가져온 거라고 해도 이런 것을 태우면 우리 아이들이 병에 걸릴지도 몰라요. 아이가 물 건기는 것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새 걸음마를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어디서 얻어오나요? 어디서 가져다 주는 걸 감사하겠어요. 돈이라도 없는데 쓰레기가 되어야만 한다면 어찌해야 하나요? 시어머니는 분하게 말을 하던데 어머니 가지고 온 것이 정말 이상하게 생긴 것이에요. 보통의 휴대용 유아카시트는 아이들이 앉아 타는 것이지만 어머니 가지고 온 물건은 눕혀야 하는 아주 작은 차였어요. 육아용품을 알아보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 처음 보는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아이들이 타는 유아차 맞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물건에 타나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시어머니는 딴 얘기를 하던데 기분이 이상해서 어디다가 의식을 잃으려던 중 시어머니가 진열장을 보여주더군요. 맞아, 소형견이 타는 계모차네요. 어차피 신생아나 소형견이나 몸무게나 크기는 비슷하잖아요. 여기게 그냥 사용하라고 하니까 남편과 저는 벙찐한 채로 말들이 막히고 상상력이 넘치던 그때 아이와 개를 같은 대우하려는 마음을 유지하는 법에 관해 생각했어요. 매년 클럽으로 노래상 한 수를 받고 있다고 자랑한 시댁주디 뭐냐고요. 네 몸이 그렇게 봐준 놈은 나밖에 없는 거 알아. 어서고 뿌리개부터 갈라버리고 이때 아이랑 직장으로 축 처먹어라. 몇 살인 줄 모르고 개 소리친다고 하자 속 터지는 줄 비고 집 나갔어. 서두어져서 그 사람을 광야라고 취급하지 마. 그 사람 우리 누나시니까 그 사람도 우리 내영부터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족애를 사양한다 들어요. 그 사람이 가난한 집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득일관념은 가지는 마라. 그 사람에게 행복하게 살아주자. 아이가 학교에 잘 가도록 부모로서 훈장 나누자고요. 몇 달이 지나려면 아이와 돌아요 뛰면서 교통사고를 칩니다. 아이는 응급실에서 돌아와도 몸이 식히지 않습니다. 아이가 돌아간 날로 순사다리에서 아이를 올리려 하는데 디디가 벗어나서 골육에 떨어진 친구를 봅니다. 다 그녀. 그때 계단을 내려 알피의 손을 끌어 디디가 목숨을 거두고 지는 그녀. 그 사건이 심한 트라우마가 되어 다가다 그녀를 볼 사람을 불호령하는 스터 시각입니다. 간프 오면 어린이들을 보장하는 삶을 기록합니다. 친구 죽은 후로도 그녀의 제뿐뿐이 피부가 힙을 덮지 못하고 관심을 다해서 돌보지 못하는 아이적의 손도 교사가 울고 한다. 다경 사건이 앞서 그녀를 곁에 없어 죽의 상내의 삼둘딸을 책임자게 시댁대 든나인 시로부이 후련한 등진다. 그리고 그때부터 얼마나 위해서 아이를 독절한다고 결심했어요. 살면서 물론 결혼 생활도 하 아이가 악플을 달고 불립니다. 가정형 폐쇄아의 이름을 잃어도 아플지 않는 아이와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어머니, 아이들이 타는 유아차 맞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물건에 타나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시어머니는 딴 얘기를 하던데 기분이 이상해서 어디다가 의식을 잃으려던 중 시어머니가 진열장을 보여주더군요. 맞아, 소형견이 타는 계모차네요. 어차피 신생아나 소형견이나 몸무게나 크기는 비슷하잖아요. 여기게 그냥 사용하라고 하니까 남편과 저는 벙찐한 채로 말들이 막히고 상상력이 넘치던 그때
아이와 개를 같은 대우하려는 마음을 유지하는 법에 관해 생각했어요. 조리원 비용을 받는 건 상상조차 하지 않았었지만 시아버지께서 물어보셨어요. 요즘은 출산 후에는 조리원이라는 곳에 다 가는 거라고 하셨는데 너희도 이미 예약은 했어? 값이 엄청 비싸다고 해서 너희가 돈이 있겠어? 내가 좀 보태줄 테니까 몸조리를 잘하고 애 키우는 법도 배우러 가서 오라고 했어요. 아니야, 이럴 필요 없어.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전몸살을 푸는 법을 알려주고 아기 씻기도 알려주고 밥도 챙겨줄 테니까. 우리 애들도 다 베테랑스러웠다니까 말야.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기겁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딱 잘라 거절을 했죠. 이미 임신했을 때 조리원을 예약해 놓았기 때문에 시댁에서 지내기에는 불편할 것 같았어요. 어머님과 아버님도 불편하실 텐데 신생아들은 하루 종일 오는데 불편한 건 없을 거예요. 너희들의 시비는 반기가 어두워서 잘못 듣는다. 리절츠인 인커렉트 커리언 그래머. 얼굴을 몰라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전몸살도 오는데 사람들은 녹초가 된다고 하더라. 어머니가 같은 여자니까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도 계시는데 내가 편할 리가 있겠어요. 저는 그냥 조리원에 가려고 해요. 그래, 잘 생각한 것 같아. 미리 예약해 놓으라는 얘기를 했는데. 최근엔 건강을 완벽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하대. 시아버지가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고 말했다더라. 여정이 도와준다고 해도 돈 아까워서 쓸어 다니면서 바빠. 해서 사고도 치고 다니고 말야. 뭘 사도 중고라고 버려? 사고 이야기를 꺼내니 우리 부부가 합주기가 되어서 아무 말도 못했어. 시아버지가 상황을 정리해 주셨어. 우리 부부나 궁상맞게 살아라 해서. 아이 애들이 어머니를 거들먹거리면서 잔소리하면 어떡해. 잔소리는 애들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고 시대에 맞춰서 따르는 것만 하라고. 아니 이제 말해도 소용없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하자 시어머니도 입만 다물고 있어. 나는 무사히 출산을 했고 아이를 키우느라 육가 유식을 할게 되었는데 1년밖에 안 됐어.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서 1년이 짧게 느껴졌어. 복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서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불안했는데 가족들이 도와주러 나서더라고. 그만두라고 했다던데 우리 시어머니는 돈이 제일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서 그런지 아주 실속 있는 분이십니다. 이번에 내가 다시 일하게 된다고 했네. 얼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일해야겠다. 우리 아들이 혼자 벌어서 새로운 가족을 어떻게 부양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더니 다시 아들 생각이 들어서 너한테 돈 벌라고 압박하는 것 같았어. 정말 힘든 사람이었어. 나는 예상대로 회사에 다시 입사했고 1년 만에 업무에 복귀했어. 잘 적응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사정이 나빠져서 인원 감축이 되었고 나까지 대상자가 되었어.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백수가 되었어. 어린이집도 문을 닫았다더라고. 사실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니 더 좋았다. 아이가 위험에 빠지지 않아서 다행이야.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역병 때문에 남편과 나는 걱정하고 있어. 어른들은 아프면 말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어떡해. 이제부터는 허리띠를 조이고 사야겠어.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댁에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회사에서 은퇴한 후 호프집을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했지만 현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었기에 장사가 잘 되던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인원 제한이 생기고 사람들이 외출을 꺼려하게 되었고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가게도 매출이 줄어들고 적자가 발생하며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시댁 양현님이 우리 부부를 부르셔서 상황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부모님도 힘들어하셨고 저희가 제대로 일하니 월급이 안정적이라 보탬이 될 것이라며 도움을 요청하셨지만 제가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마침내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느껴져요.
사실 나는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회사에서 해고되었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돈을 모으는 것은 물론 소비할 돈조차 없어서 현실은 매우 어려워졌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돌며 일어나서 제게 혼나며 화를 냈어요. 어떤 일이야? 회사에서 해고됐다고? 그럼 우리 아들 혼자 돈 버는 것 아니야? 너는 편히 집에서 아이나 돌보며 앉아있고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도 다치게 했다던데 그 합의금으로 막대한 금액을 요구받고는 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정당한 소리냐? 그 돈을 다시 모으려면 더 부지런히 일해야지. 우리 아들이 등골을 갈아먹고 앉아있는다고 그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거짓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갑자기 일어나던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서 제가 오바할 것 같은 행동을 하자 전화번호부 같은 것을 여러 권 들고 나왔어요. 나는 처음 보는 책이었지만 남편과 시아버지는 왜 그런 책을 들고 나왔냐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책은 가계부였다. 수십 년치의 가계부가 그 책 속에 드러나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기세를 내며 말을 해주었어요. 나 시집 온 후 이 책을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썼어. 하루에 얼마를 썼는지, 이번 달 저축이 얼마인지 계산하면서 이렇게 쓰면서 단 한때도 섭섭해한 적이 없어. 이게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거야. 당신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말이죠. 매일 가계부를 작성하고 매주 또는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으러 오세요. 하나하나 검토하고 어떤 나쁜 습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가게에 불을 붙여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요? 아이가 있는 집이니 당연히 돈이 많이 들죠. 매주 그걸 어떻게 검사받을까요? 인간은 바빠서 하루 정도 건너뛸 수도 있고 습관을 들여야 해요. 수십 년 동안 매일 쓴다면 매주 월요일에 직접 확인하러 오세요. 우리 아들이 성과급을 받고 벌이가 줄어들었을 리가 없죠. 내가 우리 아들을 빼앗으려는 것을 봐선 안 돼요. 이제 매주 월요일에 확인하러 오세요.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돈이니 누가 누구를 빼앗고 그럴 수는 없어요.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당신의 행동도 너무 지나쳐요. 다른 사람의 등골을 쉽게 꺾지 못해요. 이 시국에 우리 아들이 돈을 벌고 쓰는 법을 알아야 해요. 실종된 10원부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순간 높이 간주되어 저를 식충이나 기생충으로 여기는데 화가 확 돌았어요. 다른 집에 가서 살림에서 이런 참견을 받아야 하는 것 같아요. 남편은 더욱 과열될 것 같아요. 남편의 분위기가 과열될 때 제 눈치만 보는데 이제 더는 안 되겠어요. 제가 꿈틀거리면 지렁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불을 쓰세요. 여보, 들었어요. 가게에 불을 써야겠죠? 남편의 승진 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둘은 중간 지점에서 만난 후 남편이 운전을 대신했는데 음주운전이 되어 회사에서 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 사실을 처음 말한 것은 저였고 남편이 승진한 마당에 잘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음주운전 사건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놀라워하는 시댁 가족들이었지만 이 사실을 알고 난 후는 남편의 일생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심을 함께 했다. 했던 일이 있어요. 남편이 대리기사를 부른다고 했어요. 그 말을 믿고 뒷좌석에 앉아서 잤어요. 금요일 밤이라서 그런지 대리기사를 잡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남편이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은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남편은 갑자기 운전을 맡고 사고를 일으켰어요. 잠들어 있던 저는 놀라버렸어요. 승진을 앞두고 있는 남편을 대신해서 죄를 자백했죠.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남편에게 삿대질을 했대요. 결혼하고 승진한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니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고가 벌어진 지 몇 년이 지났겠죠. 그동안 백수로 살면서 취업 준비를 하다가 지금도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가정경비를 아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가계부를 남편이 보고 있는데 부자는 나만 써야겠다며 가계부를 가져가려 했어요. 정말로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우리도 절약을 해야겠어요. 장면은 아침에 시어머니가 놀랐을 때
피식 웃음이 나는 상황입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가게에서 불을 쓸 것이며 살림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살림을 어떻게 몰라서 욕을 들었지만 나는 육가를 일찍 마치고 돈을 벌러 나가면서 살림을 다 맡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살림을 재미나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집안일도 다 맡아 한다는 이야기에 크게 놀랐지만 나는 와이프가 대신 일을 해주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이야기에 크게 놀라고 나의 와이프에게 놀라워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야기는 회사에서 일이 잘리고 취업 자리를 알아보는 상황까지 이어져 끝나게 됩니다. 잘 해주고 있는데 왜 그래? 그리고 취직할 거야. 지금은 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라니까. 아이야, 엄마마저 왜 그래? 진짜 스트레스 받게 했어야지. 진지해. 지금은 일자리가 더 없다는데? 아, 뭔 수로 취직을 할 거야. 아이고, 이딴 놈이 내 아들이라니. 아이고, 내 속이야.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더 심한 소리는 차마 하지도 못하고 답답한지 가슴만 팍 내리치면서 속상해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일부러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이야기를 했어요. 도와라서 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이보고 가계부 보고하러 시댁에 방문을 하라고 할게요. 어머님, 일주일에 한 번 아들 얼굴 보고. 남편은 절약 정신도 배우고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슬쩍 보면서 가불로 치우시고 저놈의 자식, 악필이라 글씨 알아볼 수 있겠니? 그리고 뭐 너희도 살림살이 알아서 한다며 척척한 거 하는데 내가 참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니? 10원 한 장까지 보고하라고 하셨잖아요. 남편이 알아서 꼼꼼하게 잘 적겠죠. 단위 안 틀리게 제가 하나하나 체크도 해보고요. 남편이 이런 일을 잘 안 해봐서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아, 어머님. 가계부 보고 따라 기라도 하면 다행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요, 어머님은 저한테 사과랑 감사 인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머님, 아들 살린 사람 저야. 그래, 그건 고맙다. 그리고 미안했다. 내가 잘 모르고 한 것 때문이야? 그러면서 가게 불을 전부 빼와서 치워버렸어요. 아무래도 며느리라는 몰라도 아들에게는 잔소리하기 싫으셨나 봅니다. 아이. 엄마가 요리를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셔서 한번 시켜주세요. 우리가 배울 게 있으니까요. 아, 이 애가 왜 이렇게 집착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속으로 웃음이 터져도 지끈거리는 것을 지배하면 언제까지 여기서 있을 거예요. 속으로는 웃음이 나와도 남편과 함께 떠나게 될 거예요. 시댁에서 나와서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에게 가게로 가서 정말로 나가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10원 단위로 가게를 켜기 시작했어요. 매주 시어머니에게 검사를 받으러 가라고 강요하니까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정말로 왔냐고 묻더라고요. 가게를 가도 검사를 받지 않을 거라던데요. 감사하다는 말을 해도 되겠어요. 아들이 사고를 치고 백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는 한 건지 몰라요. 그 이후로는 돈을 가져가는 소리도 끊겼어요. 지금은 편안히 살고 있어요. 코로나 제약이 풀리면 남편도 다행스럽게 다른 회사에 취직하게 됐어요. 몇 년간 백수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 다행스럽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있긴 한데 그 일 이후로 여전히 제게 잔소리 한마디도 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평화가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